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간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 어렵고 힘들 때 힐링과 웃음으로 치료해 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힐링폰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기현 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 방송을 감사합니다. 보시는 시청자 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및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요즘 살기가 어려운데요. 예, 웃음과 힐링으로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인사도 깔끔하게 맛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소장님, 뭐 교수님, 작가님 따라다니는 이 닉네임,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명칭이 제일 좋으세요? 다 좋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죠? 예, 예, 예. 워낙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서 예, 아마 대중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러셔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사가 굉장히 많아요. 70만 인구라고 합니다. 그 많은 강사님들 중에 뭐 호불호가 완전히 갈린다.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갈린다.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또 소장님은 워낙 탑에 계신 분이시라서 그 사연이 궁금해요. 뭐 강사가 된 계기 어떻게 해서 강사가 됐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얼굴을 보면 웃음 강사 같지가 않죠. 그런가요? 웃음이 저절로 나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좀 까칠해 보인다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누구나 이제 그거는 있는 거고요. 제가 강사가 된 계기는 그 계기를 정말 말하자면 한 책 한 권은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주부로 살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댁하고 예, 남편 때문에 좀 성격이 특이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나중에는 피를 변기통으로 하나씩 쏟았습니다. 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믿질 않을 정도예요. 음. 예. 그래서 응급실에 자다가 막 한양대 병원이 가까우니까 막 달려가서 막 치료받고 응급처치받고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야, 너 그러다 정말 죽겠구나. 예. 죽을 수도 있어.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때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이에요. 네. 네이버로 웃음 치료를 검색을 한 거예요. 야, 웃음 치료라는 게 있다는데 너 이거 한번 받아볼래? 그리고 너 병이 고치면 좋잖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려준 대로 정말 동대문 여성개발센터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웃음 치료 3개월짜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1시에서 4시까지 하는. 다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3개월이 끝나고 또 이제 역삼인가 강남에서 이제 다시 그 회장이 와서 심야 과정을 좀 배워보자. 또 제가 팔랑귀잖아요. 저랑 분명히 예, 또 강남으로 넘어가서 명강사 과정을 그 당시에 하게 됐어요. 예, 2달에 그때 150에서 200만 원짜리였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심야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재미있구나 이거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24명이 같이 배웠는데 저는 날라리였습니다. 예, 강의 준비해와 그러면 이제 그 오고 가는 네, 오고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차 안이나 이런 데서 생각을 해서 바로 가서 이제 그 5분 강의, 10분 강의를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녹음도 하고 강의 계획안도 짜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기를 한 2달쯤 됐을 때 딱 그 졸업 강의를 이제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예. 30분짜리. 그래서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오늘의 강사가 된 동기입니다. 그때 강의를 준비해 간 게 그 24명 모두 다 실버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복지관, 노인문화 뭐 노인분들. 예. 근데 저는 기업 강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이 지금 흐른 다음에 보니까 저만 그런 강사가 돼 있고 정말 그때 그 강의를 준비해 온 강사들은 실버 강의 10%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뭐 또 집에 가서 밥하거나 또 뭐 보험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24명 중에서 기업 강의의 콘텐츠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김 소장님의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그렇게 웃음, 힐링, 펀 이 키워드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몇백 명, 몇천 명은 될 것 같아요. 강사님이. 그렇죠.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김 소장님만의 어떠한 독특한 무기 네. 다른 거 야 네가 하는 거 쟤도 해 제가 하는 거 얘도 해 이렇게 좀 뭐랄까 흔한 콘텐츠 말고 네. 김 소장님만의 특별한 콘텐츠라는 게 기업 강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뭐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특별하게 본인만의 특별한 무기 비법 이런 거 있으면 또 소개도 네. 해주시죠. 어떤 키워드로 주로 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보통 교육 강의보다는 행사 강의 쪽이 많아요. 이제 행사 워크샵, 강의가. 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큰 행사 강의가 주로 많은데요. 그 특히 기업 워크샵 같은 경우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웃음 힐링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다 레크레이션, 뭐 함께하는 소통 전부 짬뽕을 해서 그야말로 칵테일 강의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제 집어 넣은 게 제가 이제 게임하고 네, 게임을 쭉 앞에 나와서 하게 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벌칙으로다가 저와 함께 춤을 네, 율동을 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야기하세요. 예. 네. 그 강의가 저한테는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네. 글쎄 기업 강의라는 게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의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좀 덜어 했는데 네. 이게 한번 잘못 나가면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네. 나면 대박이 날 수 있다. 기업 강의라는 게 사실 피드백도 그렇고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막 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강의, 이 강사 다음에는 못 부르겠네. 어디 소개를 못 해주겠네. 뭐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기업 강의는 그 어느 강의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 강의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는 뭐 작은 꿀팁이랄까요? 이런 것도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기업 강의는 일단 지루하면 안 되죠. 지루하면 안 된다. 지루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줘야 되고요. 가장 원하는 건 제가 이제 행사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행사의 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는 자리잖아요. 직원하고 예, 뭐 대표하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워크숍에 가서 또 대표가 망가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심한 복수거든요. 예, 소심한 복수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쭉 이제 이렇게 쫙 앉아 있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행복하신 분 그러면 맨 앞줄에 한 분만 손을 드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통 대표나 그렇죠. 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멘트를 하나 딱 날려주죠. 예, 대표님은 지금 뒤에 눈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좋다고 이제 웃어요. 그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소심한 복수예요. 대표, 너만 스트레스가 없지. 우린 힘들어. 뭐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어떠한 강의 키워드를 가질 때 네. 한 가지에만 무기를 갖다 보니까 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 들면 어떤 강의 컨텐츠가 주제가 하나다 보니까 네. 그 대상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수시로 바뀌고 내지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야 대상이 이런 대상인데 왜 이런 강의가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주제를 잡았느냐. 인원이 이 정도면 또 말씀하신 대로 참여형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네 강의 하나 방향으로만 가느냐라고 해서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에게는 정말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소심한 복수도 하게 하고 네. 인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어디 또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장소를 들으라면요. 보통 이제 리조트나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데 예, 예. 재작년인가 네이버. 네이버. 정말 우리 네이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흔히. 그 네이버에서 저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특별한 강의를 원하셨어요. 우린 야외에서 하겠다. 어. 양평의 그 이노 리조트인가? 예, 예, 예. 예,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야외에 이렇게 쭉 계단에 200명, 300명이 오. 앉아서 이제 앞에는 보트가 지나가고 예, 청평 강이 흐르고 그런 데서 강의하면 좋겠다. 예, 거기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죠. 예, 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이었거든요. 아. 10월의 마지막 주.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예, 영화 제목 같죠. 예. 근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막상 강의해 보세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렇죠. 앞에서는 강이 막 흐르고 있고 보트 아. 수상 스키를 막 타요. 그 수상 스키를 타다 누가 하나 또 빠지죠. 그럼 와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시선이 분산이 돼서 예,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 강의가 이제 뭐 계절적으로 아름답고 또 특이했고 재미도 있었고 힘도 들었던 네 그런 강의. 강의하실 때 혹시 준비물도 있으시나요? 레크레이션이나 펀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뭐 마술 도구, 어떤 분은 기타 들고 가고 뭐 들고 가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또는 푸짐하게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 아, 저는 그런 푸짐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킬 때는 보통 기업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선물을 오늘 게임에 참석하실 분이 7명입니다. 그럼 7분의 선물을 준비해 아. 놓으시고요. 또 제가 중간에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은 제 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준비물이 없는 거는 제가 이 몸이 무기입니다. 아. 예, 함께 같이 율동도 하고 함께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건강 관리, 뭐 체력 관리, 뭐 그것도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비법 같은데.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참 일을 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골프는 한 12년 정도를 했고요. 음. 또 벨리 댄스를 한 만 3년. 그리고 요가 자격증, 체조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 전에 요가를 30분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고객 니즈에 의한 어떠한 필요에 의한 곳에 갔을 때 체력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 몸 아픈 것도 사실은 공인들은 그것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플 시간도 없다. 아파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하는 강사는 강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 몸 관리 하나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영 17년에 골프 네. 10년에 요가에 뭐 네. 자격증에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한 100년은 더 강의를 하셔도 될 것 100년 더 같습니다. 할까요?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건강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어디 아프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쵸. 야, 네가 건강 강의하고 처방해 주는 애가 네가 아프다서 되냐 이럴까봐 저도 철저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이 되시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강의를 다니다 보면 나와서 게임도 시키고 네. 내지는 아까 말했던 임원이나 대표들을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게 하는데 반응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네가 나를 골탕 먹여 뭐 그럴 수도 있고 임원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할 때는 꼭 임원진 또 대표님을 참가를 시킵니다. 일부러. 의외로 잘하세요. 그래요. 예. 그 성공하신 분들이 예. 예, 잘 웃으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웃음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음. CEO 분들이 훨씬 더 강의 참여에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잘하시면 또 직원들도 덩달아서 잘하게 되죠. 그 시간만큼은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김기현 소장님의 활약상이 담긴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사진 준비됐으면 부탁드릴게요. 과연 어떤 분이 우와, 자 이거는 어디 방송에 출연하신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MBC 언니가 돌아왔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예, 그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아이와 육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예, 직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지금 왼쪽에 그 빨간 예, 제가 빨간 원피스가 저입니다. 전부 다들 그 행복하게 박장대소를 그야말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자, 이것도 방송 중에 한 장면인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2013년도 예. 탁재훈 김원희가 진행했던 분노왕이라는 예, 예, 예. 네, 기억나요. 그 토크쇼 같은 건데요. 그때 인기가 굉장히 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방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 분노왕 지금 미국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게 몇 년 전에 출연한 건데 이제 나오니 그랬더니 토크쇼가 3년 늦게 나온대요, 미국에서. 그럼 이제 그때 패널로 예. 강혜빈이가 인기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강혜빈, 뮤지컬 배우 전수경, 개그맨 김수, 그래서 저 빡빡머리, 예, 홍석천. 홍석천. 네. 그렇군요. 제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이제 KBS 김현욱 아나운서. 아, 예, 예. 이제 오른쪽이 김현욱 아나운서의 어머니예요. 아. 네, 어머니인데 김현욱 아나운서가 그때 장사를. 그러니까 원래 아나운서는 투잡을 하면 안 되는데 밤에 탬버린 치고 음식점 내고 그래갖고 10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분노를 풀으려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아들아, 너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니? 결혼을 안 했습니다. 노총각이에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날 같이 풀자고 나와서 털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웃음으로 여는 행복한 인생. 이거 강의 주제인 것 같은데 강의장 같습니다, 여기는. 네, 이거는 그때 강남구청 워크샵 강의예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그 행복한 그런 그 피드백을 다들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또. 이게 아까 제가 아, 말씀드렸던 네이버. 참 특이한 강의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300명 정도가 예. 강의에 참석했고요. 네이버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 그 단풍이라든지 네, 가을 주변 시장이 단풍.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앞에는 이제 강의. 예. 그래도 수상스키.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이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게다가 예. 네이버의 직원들이니까 네. 아유, 부럽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 강의 중에 요거는 임원 이제 리더십 강화. 이거는 상 전무님들 이상. 네. 중역들 대표님. 이상들. 예, 회장님 자제분이 또 임원이시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음. 그 이제 이분들은 절대 직원분하고 같이 받질 않습니다. 아. 워크샵 강의를 따로 받으세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리가 그때 어떤 이 기업의 대리가 저를 섭외했을 때 제가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정말 한 달 반 남겨놓고 저한테 전화를 20번 했습니다. 다른 강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KTX로 몇 시에 오시나요? 뭐 이러고. 그때 그 갑질 좀 하셨어요? 네, 갑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제가 이만한 정말 그릇 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이 전무님이 칭찬을 너무 해가지고 자기가 진급하게 생겼고. 아, 이거 그랬던 네. 강의군요. 자, 군인들이에요? 네네. 오. 제가 그 몇 년 전에 공군 포령사령부 군부대 강의를 53개 부대를 몰빵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예. 공연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하고 저 하얀 셔츠 입은 안보 강사가 두 번째로 하고 그 제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이제 모노 콘서트라 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서 세 명이 공연단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1박 2일 과정이었고 여기는 아마 부산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군부대 간부 강의도 했었고 지금 네. 뭐 보니까 네. 다양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일반인부터 해서 특수한 뭐 군인 네. 가지고 군인부터 해서 또그 임원들까지 네. 또 또한 개인이나 단체 관공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해바라기로 가였는데 네. 이게 그럼 책이 네, 저자 나온 그 사진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석세스 TV에서 저자 특강 김기현의 웃음을 기적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 강의 사진을 보니까 네. 뭐랄까 의상이 네. 굉장히 화려해요. 뭐랄까 잘 어울리시면서도 네. 남들이 소화 못하는 옷도 간혹 보이는 것 같은데 강의 나가실 때 의상도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시나요? 네, 어떠시나요? 의상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제 강의 의상이 빨강이 하나가 위아래나 자켓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계속 빨강이. 브라우스나, 오늘은 조금 이제 이게 계열이 또 비슷하니까. 벽돌색인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한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입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남자들은 네. 사실 정장이나 넥타이 매고 사실 넥타이로 독특한 거 매지 않는 이상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큰 얼굴로 그냥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강의를 많은 곳에 많이 다니시다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네이버에 그런 강의도 기억에 남지만 가슴에 와닿는 강의랄까 사연이 있는 강의랄까 그런 것도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재작년일 기억하시죠? 왜 세월호 사건. 네.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그렇죠. 네, 세월호 사건이 있은 바로 음, 다음 달에 제가 강의 하나를 의뢰받았습니다. 음,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강의였는데 수원 전산 여자고등학교라고 예, 예. 단원고하고 가깝기도 하고 수원 전산 여자고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단원고로 정근을 가시면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 세월호에 타셨다가. 예, 예, 예. 그래서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커서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우울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전국에 40명 가장 우울한 학생들만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힘든 강의가 되실 겁니다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강의 준비를 따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6시 30분에 문자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전산여자고등학교 누구누구인데 어제 정말 강의 재밌었고 또 듣고 싶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근데 보람이 굉장히 네네, 제가 몇 크겠어요. 명 살렸구나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이때 막 아이들이 그 뭐 뱃속에서 막 창문을 뭐 이렇게 아이고. 막 뜯어서 막 손톱이 나가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했을 때 전 제가 갱년기가 왔는 줄 알았어요. 자면서 막 땀을 얼마나 흘리고 자다가 일어나고 그랬는지 그 누구나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게 아마 생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네. 국가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에 또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아주 뭐 불분명하지만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그 분위기에 강의하는 사람도 휩쓸려서 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하려면 내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네. 잘 어떻게 좀 뭐랄까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본인 스스로도 뭐랄까요 감정 조절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감정 조절 정말 필요합니다. 같이 거기서 울게 되면 더 아, 울음바다가 그러니까. 되니까 네. 마음은 울고 있어도 얼굴은 웃어야 되는 그 아픔이 간간히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사진 토크쇼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아까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자 지금 이 순간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김기현의 웃음의 기적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출판계에 또는 이 서적에 있는 그 서점계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라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이 책이 있는데요. 웃음의 기적. 그러니까 웃으면 사람이 뭐 세로토닌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여지껏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웃음의 기적이라고 썼을 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어떤 네. 책인지 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웃음의 기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어쩌면 제가 웃음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있어요.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은 우리 김기현 소장님의 어떤 우리 토크쇼에서 못다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어느 자료가 될 수 정도는 알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잘 나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을지 아마 충분히 참고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인데 여지껏 강의도 많이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쌓여 있는 스케줄이 꽉 차여 있는 강의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뭐랄까요 앞으로의 계획 뭐 또 책을 계속 쓰시는지 또 강의 활동도 꾸준히 하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일, 뭐 성취,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책을 한 권 쓰긴 했는데 이제 이 미흡한 면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힐링 강사다 보니까 힐링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지 못한 면이 사실 많습니다. 정말 저를 다 드러내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숨기고 강의를 한 게 아니었나. 예, 이제 행사 강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말 저에 대한 모든 것, 제가 받은 상처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내고 싶고 강의도 그쪽으로 한번 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을 더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김기현 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힐링 멘토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